시들모에 수많은 사이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이비를 이야기하면은 정말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젊은 남자들이 유독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경기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귀족님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 경기도,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보해준 돌비라는 친구가 제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용기 있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예. 똘비라는 친구는 대략 3년 정도 이전에 이 일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로 모든 영업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었어요. 카페에서 자리도 앉지도 못했고 이제 영업 자체들이 다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제가 미술 쪽 업계에 있잖아요. 미술의 세계도 그랬어요. 근데 미술품도 영업하는 직업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몇몇의 갤러리는 영업을 하려면 직접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해요. 근데 신입으로 입사한 돌비라는 친구는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그 당시에 24 정도였대요. 남자였는데도 때묻지 않은 이 순수한 영업 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이 정말 남달랐던 친구였는데 네. 이제 갤러리 회사에서는 이 친구를 엄청 밀어줬대요. 얼굴도 되게 준수했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영업도 나름 잘해서 이 친구를 한번 밀어주자라는 이런 시기였었고 이제 간혹 갤러리 사이트에 구매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전화해서 대면 상담하고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끌어요. 그런 판매 프로세스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해요. 약간 이제 차를 판매하는 거, 보험을 하는 거, 이런 거랑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고객 요청 중에서 여자로 부탁한다든지 남자로 부탁한다든지 또는 젊은 분으로 배정해달라느니 아니면은 경력이 많은 연령대 있으신 분으로 배정해달라든지 이런 특이 요청 사항들이 있대요. 근데 그때 하필 젊은 남자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갤러리가 많고 많은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돌비를 키우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 고객 상담권을. 그래서 돌비한테 배정을 했고 이 사건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돌비가 약속을 잡으려고 고객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목소리가 엄청 인자하신 분이었대요. 돌비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통화할 당시에 말투가 오은영 박사님 같았대요. 되게 안정적이고 친절한 말투더래요. 네. 그래서 만날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상담이 어렵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이 집은 그렇고 자기가 이제 다니는 교회의 한 카페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 네. 여기서는 앉아서 상담해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소를 불러줬대요. 이제 그때가 한여름이었대요. 한 8월 정도였었는데 돌비가 이제 신입이라서 차도 없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북부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빨간 버스는 가는데 거기서도 한 20분을 걸어야 되는 외진 곳에 교회가 있더래요. 네. 버스를 내려가지고 한참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갔대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 도로변 옆에 나무들도 있고 그런 길을 쭉 갔대요. 예. 근데 이제 한참을 걸으니까 없을 것 같은 장소에 딱 교회가 있더래요. 근데 이제 교회가 되게 조용했대요. 평일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었겠죠. 그냥 차가 한 2-3대 정도 있고 2층 카페에는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조용히 이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대요. 문을 두드리고 살짝 열어보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던 한 50대 초반 돼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있더래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김말순 고객님 되시나요? 하고 이제 들어갔대요. 네. 미동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봤대요. 근데 중년 여성이 앉은 그 탁자에서 핸드폰이 이제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바로 끊었대요. 저분이 맞는데 똘비가 이제 종교가 없어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는 건가? 하고서는 옆에서 기다렸대요. 기도 올릴 때는 이제 말을 걸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한 이제 5분 정도 쭈뼛쭈뼛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성분이 이제 눈을 뜨더래요. 똘비를 이제 그 여성분이 쳐다보자마자 기도했을 때 그 진지했던 표정은 어디 가고 엄마 미소로 싹 바뀌면서 어서 오라고 너무 기다렸다고 하면서 반기더래요. 그러면서 막 차도 내주시고 막 간식도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똘비한테 몇 살이냐부터 해서 뭐 너무 젊어서 부럽다, 애인은 있냐, 인상이 훤칠해서 영업도 너무 잘할 것 같다, 이번에 뭐 좋은 거 그림 뭐 소개해주면 내가 많이 소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고객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신입인 똘비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내 고객이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확 들더래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뭐 20분 이상 정도 하다가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에 있던 갤러리북을 펼치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뭐 금액대, 액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뭐 본격적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얼추 계약 직전까지 간 거예요. 심지어 금액도 5천만 원짜리 그램을 구매하신다고 했대요. 어이구, 예. 뭐 신입인 돌비 입장에서는 엄청 큰 계약이잖아요. 너무 신나더래요. 막 입꼬리가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매 계약서를 들고 2, 3일 뒤에 다시 방문드리겠다 얘기를 들고 이제 똘비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서 똘비가 그 교회로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 가봤던 길이니까 익숙하진 않아도 기억이 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대요. 왜냐면 계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딱 도착을 했대요. 근데 그날은 또 평소보다 더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대요. 뭐 8, 9대 이상의 차들이 이렇게 여러 대가 이제 주차가 되어 있었고, 예배당 안에서는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니까 오늘은 좀 예배하는 날인가 보다, 뭐 수요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갔대요, 신나게. 근데 또 고객이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대요. 근데 기도 중에는 그 고객이 대꾸를 안 한다 했잖아요. 돌비가 인사도 그냥 안 하고 옆에서 그냥 묵묵하게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한 뭐 4, 5분 또 지나니까 고객이 눈을 뜨고 돌비를 이제 쳐다보자마자 또 반겨주더래요. 왔냐고 너무 기다렸다고 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펼치고서는 설명을 했대요. 뭐 주요 사항이나 뭐 약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결제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앞에서 예금도 해지하고 잔고도 확인했고 5천만 원 이상인 게 확인됐고, 네.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가입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인하고 결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고객이 이제 사인하기 전에 나는 미술 심리치료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미술 쪽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건데 똘비 씨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근데 이제 똘비가 관심이 없는데 그 고객을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 없는데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근데 그 이야기에 그래? 그럼 내가 간단하게 미술 심리 검사 해줄까? 해볼래? 하시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하실 분이니까 고객을 최대한 맞춰주자 하는 생각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고객이 1층에 내가 책이 있다, 그 내려가서 그러면은 미술 심리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똘비가 좀 망설였대요. 솔직히 교회까지 들어가기에는 별로 내키지 않은 제안이라서 예. 표정에 딱 드러난 거죠, 그 고민하고 있는 게. 근데 고객이 그 표정을 읽었나 봐요. 사실 내 가방이 1층에 있다, 예배당에. 거기에 이제 OTP가 있어가지고 이 이체하려면은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에 들려서 이제 결제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고 올라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 입장에서는 결제해야 되니까 내려갔죠. 근데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짐이랑 뭐 핸드폰이랑 갤러리북이랑 다 챙겨서 이제 가려고 했대요. 근데 고객이 돌비씨,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자기기 반입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두고 오세요, 금방 올라올 건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니까 대놓고 자기 쳐다보는데 휴대폰을 챙기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같이 내려갔대요. 근데 1층에 내려갔는데
문이 진짜 그 대성당처럼 쫙 열리더래요. 그러고서는 문이 탁 닫히는데 찰커덕 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바깥에서 잠기는 구조가 아니라 안에서 잠기는 그런 구조더래요. 어이구, 예. 예, 그러니까 열쇠가 꼭 있어야만 열 수 있는 문 구조더래요. 예. 난생 처음 봤대요, 그런 구조의 문을. 그래서 똘비가 벙져서 이러고서는 뒤를 돌아서 여성 고객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분 뒤로 흰색 천만 전신을 다 두르고 눈만 보이는 신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천만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눈만 이제 달려있고 남잔지 여잔지 구분도 안 갔더래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고객분이 괜찮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미술 심리치료를 모두 취득한 전문입니다. 근데 내가 심리검사 해줄 테니까 기도할 동안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똘비 입장에서는 문이 잠겼잖아요. 그리고 막 흰천을 두른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사람들이 막 자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서웠대요. 그래서 저 근데 그냥 문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인자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갑자기 정색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늘과 같은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올려야 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끝나면 열어주겠다 하더래요. 어머니? 예,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 표정에 압도돼서 벙져서 가만히 있었대요.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 교단 위에 탁 쳤대요. 그리고서는 그 10명의 흰 천을 입은 신도들이 우르르 그 앞으로 가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올리더래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한 건 교단 위에 서 있는 그 교주가 여자더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기도문 같은 거를 이제 올리고 있고, 똘비는 나갈 수도 없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이제 20분 정도 지났을까 이제 기도가 끝나가는 비슷한 멘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똘비 입장에서는 이제 나갈 수 있겠다. 그냥 계약이고 뭐고 다음에 뵙겠다 하고서는 도망가야겠다 싶더래요. 예. 여기 사이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야겠다는 그런 감정만이 남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흰천을 입은 사람들이 흰천을 다 벗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입었더래요. 안 해요? 예, 다 알몸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실루엣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남성은 하나도 없었대요. 모두 다 여성들이었대요. 그리고 젊은 여자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교주가 흰천이 아니라 조금 다른 재질의 옷을 입었대요. 근데 교주도 똑같이 눈만 보였대요. 근데 교단에서 또각또각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돌비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흰천을 모두 벗은 그 알몸의 여성들이 어머니! 하고서는 무릎 꿇고 머리까지 조아리면서 절을 하더래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돌비가 덜덜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교주가 돌비 앞으로 온 거예요. 근데 돌비한테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돌비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교주가 본인은 하늘의 어머니고 지금 우리 지구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망해가는 지구와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 어머니라고. 근데 이렇게 지키려면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의 전기를 달라는 소리였어요. 예. 돌비가 무섭더래요. 여자들이 옷 하나도 안 입은 채 멀리서 있는데 그 야한 게 아니라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면서 몸이 굳었대요. 말도 막 끝까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리는 그 공포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덜덜덜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상담했던 그 50대 여성분이랑 3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여자 한 명이 걸어오더니 돌비의 양팔을 꽉 잡더래요. 근데 속옷 하나 안 걸친 채 자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더니 교단 쪽으로 막 끌고 가더래요. 근데 이제 돌비가 건장한 남성이잖아요. 노우시라고 뿌리쳤는데 솔직히 뿌리칠 줄 알았는데 너무 강하게 잡아서 못 뿌리쳤대요.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치니까 그 영업하는
하는 분들 커프스링크라고 아세요? 단추, 그 팔에 달린 단추를 뭐 금장 재질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단추가 이제 휘졌다가 30대 여성의 가슴을 확 긁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게 나서 피가 줄줄 나더래요. 예. 근데 여자가 미동도 없더래요. 근데 돌비가 사람을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힌 거니까 너무 놀라서 헉 했는데 그 벙진 순간에 끌고 와서 교단 뒤쪽에 문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성 2명이서 돌비를. 그러니까 문을 딱 열으니까 침대가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보이더래요. 예. 예. 그리고서는 피가 나는 그 30대 여성이 나가고 고객이랑 둘만 남았대요. 그래서 돌비가 울었대요. 아, 정말 왜 그러시냐고. 저 나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이러니까 그 고객이 우리 어머니를 하루 동안 모시면서 어머니가 만족해 하시면 내가 그림도 계약할게. 그리고 우리 신도들도 구매하도록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저기 샤워실에서 깨끗이 단장하고 있어. 30분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회용 칫솔을 던지고 문을 잠그고 나가더래요. 돌비가 5분 동안 절규를 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탈출할까 머리를 굴렸대요. 방을 이리저리 이제 보면서 화장실을 보니까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창문이 날씬한 여자 1명 정도는 딱 나갈 수 있는 정도인데 돌비는 체격이 좀 있어서 나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크기였대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든 꾸겨 넣으면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크기니까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옷을 다 벗었대요. 하나라도 덜 걸리게끔 날씬하게 나가려고 옷을 다 벗어서 창문 밖으로 던졌대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몸이 그때가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 몸이 더 끈적끈적해서 안 나가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비누가 있었대요. 비누였는지 그 바디워시였는지 그 씻는 것을 자기 몸에 발랐대요. 바디워시를 이제 바른 거죠. 그게 엄청 미끄럽잖아요. 우리가 반지가 손에 꼈을 때 이제 미끄럽게 하려고 비누 칠해가지고 빼잖아요. 맞아요. 그 원리를 생각한 거예요. 돌비가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손 빼고 나머지를 다 발랐대요. 그리고 손만 씻어서 이제 창문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힘겹게 창문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몸 미끌거리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사람들이 아는 건 시간 문제다 싶어가지고 옷을 대충 걸쳤대요. 그리고 손만 이제 셔츠로 비누기 없애고 몰래 이제 돌아가지고 정문 쪽을 봤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간지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핸드폰이랑 짐이 2층에 있잖아요. 2층 카페에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진짜 뜸살금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짐을 챙겨야겠다 싶어서 이제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랑 짐이랑 막 챙기려고 하는데 야 잡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간 걸 안 거죠. 예. 그래서 걸리는 게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짐은 다시 냅두고 핸드폰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들고서 카페 내부로 숨었대요. 그래서 카페 안에 그 창고 쪽에 엄청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숨었대요. 근데 이제 카페 문이 열렸대요. 한 3-4명 정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열심히 막 뒤져보다가 야 없는 것 같아 짐 놓고 갔어 하면서 나가더래요. 예. 우르르 나갔는데 이제 안도의 한숨을 탁 쉬었대요. 근데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더래요. 그 고객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근데 핸드폰이 없네 딱 이 얘기를 하면서 카페를 뒤지더래요. 다시 이거는 걸리는 건 시간 문제다 어떡하지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있는데 이 똘비가 바디워시를 몸에 바르고 안 닦았잖아요. 피부가 엄청 가렵고 따갑더래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 자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세를 이제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좀 움찔움찔했대요. 사부작 사부작. 기척이 딱 들린 거죠.
거기서 이제 고객이 창고 안을 보면서 찾았다 하면서 웃더래요. 너무 이게 소름이 끼치니까 와. 자기도 놀라서 그 옆에 있던 커피콩 봉지를 던졌대요. 자기 너무 놀라니까. 그래서 여성이 그걸 맞고 이러면서 넘어졌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여성을 이제 손으로 밀치고 카페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내려갔대요. 그때 그 여성이랑 싸우다가 자기가 손톱으로 살짝 긁었대요, 그 여자를. 그러고서는 막 도망간 거죠. 근데 이제 그 고객이 야, 카페 계산이야, 잡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흰 옷을 다시 입고 우르르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단에서 꼼짝없이 걸린 거죠. 계단 밑에는 여성 신도가 있고 그 위에는 그 여성 고객이 있고 어딜 가도 이제 잡히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똘비가 휴대폰만 갖고 나왔잖아요. 임기응변이 참 좋았던 게 112를 눌렀대요. 네? 그리고 전화는 안 하고 높이 들고서는 나 이거 통화 연결하면 당신들 싹 다 잡혀간다고. 근데 나 보내주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떨리는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치를 보더래요. 아래층에 있던 그 여성 신도들이 딱 눈치를 보다가 길을 비켜주더래요. 오. 근데 이제 중요한 소지품은 내 핸드폰이고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시 그냥 사야겠다 하면서 그냥 도망갔대요. 우당탕탕 뛰었대요.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됐는데 이제 교회가 안 보일 때까지 뛰었더니 이제 숨이 차서 좀 걸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왕 하면서 거의 시속 100km를 밟으면서 차 한 대가 오더래요. 네. 심지어 그 카니발처럼 큰 차 있잖아요. 큰 차가 우왕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놀랐대요. 이거는 안 멈출 기세다 해서 옆에 있는 나무 쪽으로 갔대요. 숨었대요. 뛰어 들어간 거죠. 근데 똘비 앞에 그 차가 서더래요. 띠익 하고 멈추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그 고객이더래요. 근데 우리 똘비씨 소지품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똘비씨가 아까 우리 자매님 상처 낸 거, 나 손톱으로 긁은 거 모두 똘비씨 DNA 나오는 거 알지? 우리 증거 다 갖고 있거든? 그니까 똘비씨 성범죄자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고해봐. 근데 신고하면 똘비씨 삶이 고단해질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되게 차분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무섭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똘비 신분증을 보여주더래요. 너 어디 사는지까지 나 안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똘비가 너무 무서워서 이 이야기를 한동안 아무한테도 못했대요. 정말 자기가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이제 성범죄자가 되는 상상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매일같이 우편함을 받대요. 고소장 왔을까봐.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마침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 그쵸. 아세요? 네, 알죠. 이단교를 고발하는 다큐가 네. 개봉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큐에 안 나왔던 이단교 의심 리스트들이 막 공개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단교 하나하나의 특징을 찾아봤대요. 내가 갔던 데는 어디지? 하면서 찾아봤대요. 근데 종교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똘비를 감금시킨 곳으로 의심되는 곳이 나와 있더래요. 오, 비슷한 곳이? 그 거기의 특징이 일단 여성 신도만 있대요. 예. 그리고 여성 신도들이 교주를 위해서 젊은 남성의 정기를 제물로 바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똘비가 내가 사이비에서 당한 거니까 할 말이 생겨서 제보를 해줬고 시들모에 혹시라도 영업하시는 젊은 남성이 있다면은 꼭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와.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와, 근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야, 근데 망키님, 네. 야, 이거는 그분께서도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너무 트라우마죠. 그래서 반대로 뭐 여성 영업사원들이 남자 집에 가서 막 상담하고 이러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 친구는 반대예요. 여성의 집에 가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꼭 있는 곳에서만 상담을 한다고 해요. 이게 참으로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분명